네,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 대한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도부와 주류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공천 배제된 인사들의 항의와 재심 신청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 한 명인 기동민 의원 모시고 민주당 공천에 대한 평가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개인적인 질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민주당의 공천 전반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를 여쭐 텐데 친명계 인사들은 당내 계파 갈등 같은 건 없다. 지금 나오는 잡음은 공천 탈락자들의 푸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다만 항상 지도부는 이 분열과 배제의 언어보다는 통합과 포용의 언어를 쓰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공천 과정들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도 중요한 것이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명징하게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리서치뷰가 27일부터 29일까지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예. 그 수치를 보면 공천을 잘한 정당이 어디냐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48%래요. 민주당은 33%고. 알겠습니다. 제작진은 그 개요 좀 알려주세요. 예, 지지율이 한 달 전에는 국힘이 34%였고 민주당이 41%였는데요. 지금은 43%가 국힘이고 36%가 민주당입니다. 뒤집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으로 나간 것은 작년 2월 이후로 처음이라는 그런 통계치고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건 갤럽 등 일반 여론조사에서 그 추이가 확인될 수 있는 거죠. 국민들이 민주당의 공천의 시스템 공천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일관성에 일정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주요한 원인은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이 잘못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 이외에 예. 그 과정 속에서 소란과 잡음이 일고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드러난 것 이외에 이 지지율 하락 현상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이런 국민적 여론이 네.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그것 이외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의 공천 갈등의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천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일관성과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천은 원래 격렬합니다. 잡음이 없는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구나 이런 형식과 외양을 띠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해찬 대표 때라고 공천이 잡음이 없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때는 자기와 가깝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위 20%가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단 한 명도 저 하위 10%에 속했습니다. 하위 20%에 속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투명성이 잘 담보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이번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판단과 심판을 구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번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왜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십니까? 저의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당무위원회입니다. 당무위원회에서 작년 3월 달에 이재명 대표님, 저 이수진 의원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 세 사람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보자 검증위를 제가 제일 먼저 통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준과 원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취임 일성이 사법적인 문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대법원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이 선거운동에 진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기준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기준, 일반성과 형평성을 가진 기준이 아니라 누구는 되고 기동민은 안 된다. 이런 기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준도 좀 애매하게 그리고 또 이 공관위가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하는 거야? 공관위가 실질적으로 거수지 역할만 하는 거 아니야? 사실 밀실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고 공관위는 그 결정 과정들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저는 당 지도부와 공관위가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민주당이 의원님을 공천 배제한다고 발표하자 네. 즉각적으로 이제 반대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 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당은 사법 리스크 덜기 위해서 본인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새로운 방침을 세웠고요. 그 기준에 의해서 컷오프한 것으로 지금 보도상으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당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설명 들은 바 없고요. 요청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통보 받은 거 없고요. 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도부에게 도대체 공천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그러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고요. 모든 것을 공관위에서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게임을 진행하면서 바꾸면 안 되거든요. 축구 경기를 막 뛰고 있는데 예. 중간에 새로운 룰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룰도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그런 정합성들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룰이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주의 정도로 그칠 문제를 퇴장을 시켜버린다. 그건 전혀 질이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정말 이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 사유를 대달라. 예. 금품 수수를 인정했다고 공관위원장께서 말씀하신데 예. 제가 언제 단 한 번이나 인정한 적은 전혀 없고요. 자, 그럼 그 부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라임 사태 이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양복을 받은 혐의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컷오프하는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라임 예? 문제가 나와서 4년 동안 전혀 말씀드리지 않고 서민들이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냉가슴 앓듯이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네. 조금 말씀 적극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임 사건은 2019년 7월부터 생긴 일입니다. 저와 소위 말하는 김봉현 씨와 관련된 문제는 8년 전인 2016년 2월부터 4월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을 검찰이 기소한 것입니다. 예. 계속 라임 정치권 배후설을 검찰이 일상적으로 얘기를 했고 언론이 받았으면서 마치 라임의 비리를 옹호하고 뒷돈을 받은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 나갔고 그 한 당사자로서 기동민을 그렇게 위치 지어진 것이죠.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네, 있죠. 그렇습니다. 예. 2016년 5월 이후에 단 한 차례도 김봉현과 연락하거나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 기동민에게 1억을 투자했다는 얘기거든요. 1억을 투자한 사람에게 심지어는 라임 구명 로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 당 정무위원을 만나러 국회에 왔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전화 한 통 없었거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이 김봉현, 이강세의 뒤바뀐 진술 3번, 그리고 지금 재판 진행 과정 속에서 전부 다 진술이 뒤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30년형을 받은 범죄자의 진술을 근거로 그것도 번복된 진술을 근거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무죄를 확신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8년 전의 일을 3년간 수사하다가 공소시효 만료 하루 이틀 남기고 전격적으로 기소했어요. 저를 2020년 11월 달에 3시간 조사하고 추가 조사도 없이 졸속적으로 기소한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예. 저는 이 사건과 저를 연결시키는 건 대단히 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 사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제 네.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건 맞지만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일정 부분 이제 양복을 받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 그걸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공천 배제하겠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이제 게임의 룰을 이렇게 임박해서 바꾼 이 부분 불편 부당하고 그리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다른 의원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 이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양복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 200만 원대 고가 양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때는 초기에는 김봉현의 진술에 의하면 1,000만 원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검찰의 주문과 조작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수많은 추적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3, 40만 원대의 중저가 양복이라는 물증을 제가 확보를 했고 지금도 재판을 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양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3, 40만 원대의 실용적인 양복이 있는지에 대해서 각종 조사를 통해서 밝혀냈고요. 그거를 저는 그 공관위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했습니다. 8년 전의 일입니다. 행위시법주의 이런 법률 용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를 그 당시의 사회적 규범과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김영란법도 존재하지 않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그리고 사회적 상규에 반하지 않는 3, 40만 원대의 중저가 양복을 받았다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질책받을 수 있고 축구 경기 하다가 주의는 받을 수 있는 문제이지만 퇴장으로 이어져야 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건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실하게 예. 소명했습니다. 네. 예, 의원님 약간 듣기 불편하실 수도 네. 있겠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법 리스크 그리고 어떤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네. 그렇기 위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은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천에서 좀 배제하고 이번 총선만큼은 좀 어떤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정치권에서 좀 물러나 있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이 당의 일반 원칙이라면 깨끗하게 수용합니다. 검찰 윤석열 정권의 탄압 국면이라는 걸 저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검찰 수사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리고 재판에 받고 기소해서 재판받는 분들도 역시 대단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당내에 30명, 40명이 넘어가는 그런 숫자입니다. 예. 이런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또 다른 엄정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윤석열 정권 탄압 상황이라는 걸 고려해서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전당이 가져야 될 도덕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국민의힘은 범죄자까지 공천하잖아요. 이렇게 비교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절제하고 자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일반 원칙이 적용되었다면 저는 군소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고 그것이 그 당 지도부의 입맛대로 사람들을 고르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서 기준이 이동되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공정하지 않고 형평하지도 않는 거죠. 그럼 일괄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뭐 수십 명의 의원들 이번에 다 공천 탈락이다 이런 원칙이었으면 모두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원칙을 정했다면 저는 단 한 번도 문제제기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치하의 이런 문제이지만 만약에 도덕적 검증 잣대를 당이 그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수립을 해서 저에게 요청을 했다면 저는 두말 하지 않고 수용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공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재심을 요청하신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재심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어서요. 네. 당이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재심 결과를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저는 통보받지 못했어요. 네. 무응답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당에 어떤 그 기대하거나 당에 응답을 요청드리지 않겠습니다. 저 혼자 저의 거취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취에 지금까지 대해- 해왔던 그 수많은 이 성북의 민주당원들이 있고요, 수많은 동료들이십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지역위원회 상무위원회가 소집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이 과정들을 성실하게 함께 공유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30년 동안 민주당 생활했습니다. 예. 민주당의 가치와 정체성에 맞게 지혜롭게 행동하고 처신할 것이다. 다만 요즘 제가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있는데요. 요즘은 오늘만 삽니다. 오늘 하루하루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고 내일 일은 공론을 모아서 내일 결정하고 저희 거취 문제는 이른 시간 내에 공론을 모으고 성북 당원들 그리고 주변 동료들의 의견을 모아서 네. 국민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중론을 모아서 거취를 결정하겠다라는 네,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들리는데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도 하루 이틀만 말미를 주시면 당원들과 더불어서 이 과정들을 억울한 부분은 억울한 부분들대로 또 문제점을 짚을 부분은 문제점을 짚을 부분대로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그 범주 내에서 저는 국민들께 보고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역 민심도 확인하시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당원들과도 논의를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지역구의 일꾼으로서 뛰어야겠다 생각하시면 탈당하고 무소속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섣부르게 먼저 예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예. 다만 30년 민주당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민주당으로서 당원으로서 그리고 이 당의 뿌리와 함께 해왔던 사람으로서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처신을 할 것이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저는 네. 저 혼자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조사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종석 전 실장 오늘 당의 어떤 선택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배경으로 보셨습니까? 격변의 시기입니다. 하루에도 저도 이제 예전에 정치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마음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렇지만 임종석 실장 역시 당에서 걸출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네. 당원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범주 내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았을 거고 현명한 판단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당의 잔류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가 하면 탈당한 서른 의원 그리고 지금 거취를 표명하진 않은 홍영표 의원 등이 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연대 움직임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들의 문제의식은 제가 깊게 말씀을 나누어 본 적은 없지만 네. 이런 문제의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을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냐. 과거의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에 충실한 뭐 문명정당 이런 차원의 문제가 명문정당 이런 게 아니라 누구 계파를 대리하는 대표성을 가진 정당이 아니라 우리 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까지 지켜왔던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면면한 그런 정당이거든요. 예. 이 정당의 중심 가치를 새롭게 당 내에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힘들기 때문에 바깥에서 정통 민주당을 세우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분들의 선택과 판단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코멘트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지금이 우리 정통 민주당에서 색깔이 많이 퇴색했기 때문에 네. 원래 민주당으로 되찾겠다, 민주당을 되찾겠다 이제 이런 움직임으로 읽히는데 네, 그 그렇습니다.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채우고 고쳐야 될 것이 대단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 공천 과정을 통해서 노정된 시스템 공천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유화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회의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공정성과 형평성을 어떻게 좀 더 잘 수렴할 수 있을 것인지, 일관성과 기준을 어떤 그때 당시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도 국민들이 보기에 저 정도면 이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원칙에 근거한 소리야. 원래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세력을 교체하는 의미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보여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일관성을 가진 척이라도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의 종합예술적 측면을 가진 것이 공천 과정이라고 생각되어야 되는데 그 공천 과정 관리에 대한 매끄러움이 저는 이전에 비해서 대단히 비할 바 없이 좀 이렇게 이 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무능력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예. 그것이 곧바로 지지율의 하락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예. 그것에 대한 사후적 보완과 대대적인 토론과 검증 이것은 이루어져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 허점을 보완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 시스템 공천 자체의 그 허점을 넘어서 이게 운용되는 데 있어서 이재명 사당화를 위한 어떤 왜곡이 있다. 이렇게도 보는 것 같은데 그 시각에는 그런 어떤 시각에 의견이십니까? 대해서 저는 당 지도부가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명성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용진 의원의 정치 활동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호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박용진 의원과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양심 고백을 네. 한 이런 분들이 의정 활동을 대단히 잘해왔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적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정성적 평가 항목에서 다른 하위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제도라고 하는 것은 그 제도에 기반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보편 타당성을 가질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 가요 경연 컨테스트를 합니다. 그럼 심사위원들이 경연자들에 대해서 채점을 매깁니다. 그리고 그 채점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그 채점에 대해서 내가 왜 무슨 근거로 이런 채점을 했는지에 대해서 심사위원들이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공감을 하기도 하고 공감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론이 저는 형성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천심사가 모든 것을 투명하고 개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없겠지만,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그렇지만 불구하고, 예. 의원총회에서 하위 10%, 20%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 공관위원장이 소상하게 개인들에게 결과를 설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모았고 원내대표가 임혁백 공관위원장을 만나서 그 과정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날아간 것은 문자 한 통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래서는 지금 곤란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의원님 지금 그래서 공천 갈등 그리고 잡음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도부는 왜 그러면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답답한 것은 답변이 없는 겁니다. 공천이 끝나면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안 제 한다고 문제는 생각하십니까? 예. 뒤로 돌리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했으면 답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배제했다고. 예를 들어서 사법적인 리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위 20%의 범죄에 속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공천에서 배제했는지에 대한 대중적 설명이 공감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계파가 다르다. 그리고 당의 비주류이다. 그 비주류의 수장이다. 이런 것 이외에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공관위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오해와 증폭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